유럽을 자살로 물들인 소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774년 독일에서 한 권의 소설이 출간됐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작가는 25살의 무명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 소설은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열광했어요. 베르테르처럼 옷을 입었죠. 파란 코트, 노란 조끼. 베르테르처럼 말했어요. 베르테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베르테르처럼 죽었습니다. 1774년부터 1778년까지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자살했습니다. 모두 이 소설을 읽은 후 책을 손에 쥔 채 권총으로 머리를 쏘았어요. 베르테르처럼. 교회는 분노했습니다. 이 책은 악마의 책이다. 여러 나라에서 이 소설을 금지했어요. 덴마크, 이탈리아, 라이프치히. 괴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을 구하려고 이 소설을 썼는데 오히려 그들을 죽였다. 40년 후 괴테는 말했습니다. 베르테르는 내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소설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왜 이 소설이 유럽을 자살로 물들였을까요? 오늘 제가 15분 만에 이 소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괴테의 실제 이야기도 함께. 이것은 사랑과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베르테르, 사랑에 빠지다. 1771년 5월 4일 젊은 베르테르는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법률 업무 때문에 왔지만 사실 도망쳐 온 거예요. 이전 도시에서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루어질 수 없었거든요. 베르테르는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숲을 거닐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어요. 나는 이곳에서 평화를 찾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1771년 5월 중순 베르테르는 무도회에 초대받았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데 한 여자가 동승했어요. 샤를로테, 로테라고 불렀죠. 베르테르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로테는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 11명의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죠. 빵을 자르며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로테를 보며 베르테르는 생각했어요. 천사다. 무도회에서 둘은 춤을 췄습니다. 폭풍우가 쳤어요. 로테는 창문으로 다가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베르테르도 그녀 옆에 섰죠. 로테가 속삭였어요. 클록슈토크, 독일 시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도 같은 시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순간 베르테르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의 운명이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테는 약혼한 상태였어요. 알베르트라는 남자와. 알베르트는 출장 중이었지만 곧 돌아올 예정이었죠. 로테는 베르테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약혼했어요. 이걸 알아주세요. 베르테르는 대답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1771년 여름 베르테르는 매일 로테를 만났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로테의 동생들과도 놀아줬죠. 베르테르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로테 곁에만 있으면 돼. 그것으로 충분해.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깊어졌어요. 사랑, 통제할 수 없는 사랑. 1771년 9월, 알베르트가 돌아왔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를 만났어요. 알베르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하고 로테를 진심으로 사랑했죠. 베르테르는 생각했어요. 만약 알베르트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미워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알베르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알베르트가 권총을 꺼내 보여줬어요. 내가 최근에 산 거야. 호신용이지. 로테가 말했습니다. 난 권총이 무서워. 베르테르가 물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 알베르트는 대답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지. 비겁한 거야. 베르테르는 반박했어요. 아니야. 사랑 때문에 괴로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건 용기야. 알베르트는 웃었습니다. 자네 너무 감상적이야. 로테는 침묵했어요. 2부 베르테르 떠나다. 1771년 10월. 베르테르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떠나야 한다. 로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는 알베르트의 약혼녀였으니까요. 베르테르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겠다. 로테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로테는 울었습니다. 꼭 다시 와요. 베르테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1772년 다른 도시. 베르테르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어요. 넌 귀족이 아니잖아. 베르테르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한 파티에서 귀족들이 그를 쫓아냈어요. 베르테르는 분노했습니다. 나는 인간이다. 왜 신분 때문에 모욕받아야 하는가? 그는 사직했습니다. 1772년 9월, 베르테르는 다시 로테가 있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로테를 다시 보고 싶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로테는 이미 알베르트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3부 베르테르, 죽음을 선택하다. 1772년 가을, 베르테르는 다시 로테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로테는 이제 부인이었죠. 베르테르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다. 알베르트는 불편해했어요. 베르테르가 너무 자주 우리 집에 와. 로테를 너무 오래 쳐다봐. 로테도 눈치챘습니다. 베르테르, 이러면 안 돼요. 1772년 12월, 베르테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로테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 나는 죽기로 결심했다. 12월 중순, 마지막 만남. 베르테르는 로테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둘은 함께 오시안의 시를 읽었어요. 켈트 시인, 슬픈 시였습니다. 죽음과 이별에 대한. 베르테르가 시를 낭독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로테는 울었어요. 베르테르는 로테를 안았습니다. 입맞춤했죠. 로테는 저항했어요. 안 돼요. 가요. 나를 다시는 보지 마요. 베르테르는 떠났습니다. 12월 21일,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권총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알베르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로테가 하인에게 권총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어요. 12월 22일 밤, 베르테르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로테, 나는 당신을 위해 죽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저 세상에서. 편지를 다 쓴 후 베르테르는 권총을 집었습니다. 알베르트의 권총, 로테가 건넨 그 권총. 자정이 지난 후 베르테르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12월 23일 아침, 하인이 베르테르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피가 흐르고 있었죠.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베르테르는 12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낸 후 정오에 숨을 거뒀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책이 있었어요. 레싱의 에밀리아 갈로티,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페이지였죠. 장례식, 교회는 베르테르의 장례를 거부했습니다. 자살자는 교회 묘지에 묻을 수 없다. 베르테르는 마을 외곽에 조용히 묻혔어요. 목사도 없이. 일꾼들이 관을 옮겼습니다. 알베르트는 오지 않았어요. 로테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테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에필로그 괴테의 실제 이야기. 이 소설은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괴테의 실제 경험이었어요. 1772년 25살의 괴테. 괴테는 베칠라르라는 마을에 왔습니다. 법률 일 때문이었죠. 그곳에서 샤를로테 부부를 만났어요. 괴테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샤를로테는 요한 크리스티안 캐스트너와 약혼한 상태였어요. 괴테는 베르테르처럼 고통받았습니다. 매일 샤를로테를 만났지만 그녀를 가질 수 없었죠. 캐스트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괴테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죠. 1772년 9월, 괴테는 도망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같은 해 10월, 괴테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친구 카를 비렐름 예루살렘이 자살했다고. 예루살렘도 짝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한 유부녀를 사랑했죠. 그리고 머리에 총을 쐈어요. 괴테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나였을 수도 있어. 1774년 소설 집필. 괴테는 4주 만에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열병처럼 썼어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자신의 경험 예루살렘의 죽음 베르테르, 샤를로테 부프 로테, 캐스트너 알베르트. 괴테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소설을 쓰면서 자살 충동에서 벗어났다. 베르테르를 죽임으로써 나 자신을 살렸다. 유럽의 베르테르 열풍. 소설은 폭발적으로 팔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열광했어요. 이건 나의 이야기다. 베르테르 코스프레가 유행했습니다. 파란 코트, 노란 조끼, 갈색 부츠, 베르테르 향수, 베르테르 부채, 베르테르 도자기. 나폴레옹은 이 소설을 7번 읽었대요. 이집트 원정 때도 가지고 갔죠. 괴테를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베르테르를 읽었습니다. 7번이나. 자살 유행.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자살했어요. 베르테르처럼 파란 코트를 입고
책을 손에 쥔 채 권총으로 1778년까지 수천 명이 자살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어요. 베르테르 효과 워더 이펙트. 유명인이나 허구 인물의 자살이 실제 자살을 유발하는 현상.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용어죠. 금서. 여러 나라에서 이 소설을 금지했습니다. 덴마크, 이탈리아, 라이프치히. 이 책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괴테는 괴로워했어요. 나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썼는데 오히려 죽였다. 40년 후 1816년 괴테는 베르테르를 개정했습니다. 67세였어요. 서문에 썼죠. 젊은 친구들이여, 부디 베르테르를 본받지 마라. 그의 사랑은 본받되 그의 죽음은 본받지 마라. 살아라. 고통 속에서도 살아라. 1816년 괴테는 44년 만에 샤를로테를 다시 만났습니다. 둘 다 늙었어요. 샤를로테는 백발의 할머니였고 괴테는 67세였죠. 어색한 만남이었습니다. 괴테는 실망했어요. 기억 속의 그녀가 더 아름다웠다. 샤를로테는 1828년에 죽었습니다. 괴테는 1832년에 세상을 떠났죠. 82세. 마지막 말 더 많은 빛을. 엔딩.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소설은 25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는 그 고통. 베르테르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살았어요. 베르테르를 쓰고 살았습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 사랑하고 고통받고 그럼에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베르테르는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사랑과 죽음, 기쁨과 슬픔, 이것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